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보유하고 싶은 성장 배당주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텍사스 로드하우스인데요. 제가 왜 유일하게 이 텍사스 로드하우스만은 음식점 주식에서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독특한 경영 철학과 실적 분석, 적정가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텍사스 로드하우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크게 3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인데요. 스테이크를 중심으로 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이고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 메뉴로는 리바이 스테이크, 양파 튀김, 마가리타와 시나몬 버터 롤 등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싸고 리바이 스테이크의 경우 약 340g에 25불 정도로 다른 저가형 스테이크 하우스보다 꽤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버바스 33입니다. 좀 더 캐주얼하고 스포츠바 같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미국식 메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제거스라는 버거 체인인데요. 빠른 서비스를 중심으로 버거와 감자튀김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텍사스 로드하우스입니다. 이 브랜드가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800개 매장 중 대부분이 텍사스 로드하우스고 나머지 브랜드 매장은 1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텍사스 로드하우스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입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모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설적인 음식, 전설적인 서비스. 이 말 그대로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다양하게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지점 운영 방식입니다. 보통 체인 음식점은 지점장이 본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다릅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매니징 파트너라는 체계를 둡니다. 이 매니징 파트너, 매장 책임자는 직접 25,000달러를 선불 투자하고 매장 수익의 10%를 가져갑니다. 이런 구조는 매니징 파트너가 매장 운영에 진심을 다하게 만듭니다. 적지 않은 투자와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장 퀄리티와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원 승진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새로운 매장의 매니징 파트너로 승진하고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조직이 성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창립자였던 켄트 테일러가 별세했을 때 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는 지점에서 일하던 매니징 파트너 출신의 제리 모건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CEO가 됐다는 건 이 회사가 얼마나 실무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성장의 방식입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미국 내에서 매출 기준 1위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임에도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새 매장을 8개 열었습니다. 전체 매장 수는 약 800개 수준인데요. 이는 약 3,7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치폴레나 13,000개에 달하는 맥도날드와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단순한 매장 수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매장을 매니징 파트너들이 정성껏 운영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퀄리티를 유지하며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고객 중심의 운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도 갑자기 가격을 확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물가가 4% 이상 올랐는데도 가격 인상은 1에서 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건 마진을 희생하더라도 고객들을 우선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런 운영은 마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처음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없앤 회사입니다. 아무도 수수료를 없애려 하지 않았지만 로빈후드는 이걸 헤지펀드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공짜 거래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증권사가 수수료를 없애는 게 기본이 됐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을 제공했고 그 손해는 AWS로 메우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 전략이 통했고 수익을 내고 있죠. 고객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로드하우스도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탄탄하다고 봅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엽니다. 예를 들어 일부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날을 운영하거나 키즈나이트처럼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손님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쌓아갑니다.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신 한번 다녀온 손님들이 진짜 팬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이나 이벤트가 떠오를 때 자연스럽게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떠올리게 되죠. 저는 이런 방식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평생 보유하고 싶은 배당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통해 텍사스 로드하우스가 얼마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훌륭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걸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두 개의 다른 체인 음식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가든과 롱온 스테이크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달든 레스토랑, 그리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치폴레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린 수치는 모두 최근 12개월, 즉 TTM 기준입니다. 먼저 PE 레이시오를 보면 치폴레는 높은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그보다는 낮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달든 레스토랑은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어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입니다. 이건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통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치폴레는 2.01%,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3.16%, 달든 레스토랑은 4.17%로 셋 다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동성, 즉 단기 자산과 단기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치폴레는 current ratio가 1.5입니다. 일반적으로 1 이상이면 단기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current ratio가 0.47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재무적으로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나 금리가 악화될 경우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안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달든 레스토랑 커런트 레이시오는 0.42 수준이며 텍사스 로드하우스보다 미세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Free Cash Flow Margin,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매출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치폴레는 12.95%,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7.16%, 달든 레스토랑은 8.73%입니다. 치폴레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회전율이 빠른 레스토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방, 인력, 공간, 활용 면에서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죠. 반면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므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마진을 더 낮추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달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므로 텍사스 로드하우스랑 비슷한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률을 보면 텍사스 로드하우스가 약 15%, 치폴레가 약 12%, 달든 레스토랑은 약 6% 수준입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와 치폴레 모두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현재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실질적인 가치, 즉 지금 이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DCF 모델 기준으로 보면 현재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살짝 고평가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 그 이후에는 약 10%의 성장률을 가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꽤 낙관적인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업을 단순한 숫자만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체계와 구조, 그리고 매장당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더 큰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레스토랑 체인 중에서도 가장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10년 후의 현금 흐름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저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 주가보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나 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회사를 아주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진짜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에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해서 평생 보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